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이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어디다 지정하느냐면요,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좀 부족해요. 도로, 뭐 학교, 하수도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면 이게 이제 거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화 상태를 넘어서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도로가 완전히 정체돼서 뭐 차가 꼼짝달싹 못 한다든가, 하수 발생량이 처리시설보다 커가지고 하수가 뭐 이제 처리가 안 된다라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설치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대해서 개발하는 정도를 이제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하는 정도를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요?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추가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은 뭐 틀리게 안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주상공록 중에 어디겠어요? 주상공이겠죠? 녹지역은 뭐 이런 곳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이러한 요건을 해낼 때 녹관농자는 해당 없겠죠.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공 지역도 아직 개발이 좀 안 돼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는 곳, 이곳 중에서 이렇게 개발이 거의 완성된 곳, 이런 곳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개발하는 정도가 뭐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게 개발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완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강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그래요. 누가 한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 특별시장, 군수. 얘도 특별시장, 군수. 다 하게 된다.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개인데 개. 주민의견 안 됐죠? 이건 개가 아니죠? 그죠? 이건 주민의견 됐습니다. 좀 이따 체크하겠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요,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기준에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50%까지도 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용적률이 1000이다. 그럼 500%까지 낮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0까지 주면 안 돼요. 50%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500 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600, 700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래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숫자를 물어보면 용적률만 나와야 돼요. 용적률을 얼마 강화해요? 50%. 근데 건폐율을 강화해도 개발하는 정도 밀도를 낮출 수도 있어요.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정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강화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 지금 용적률을 선택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용적률을 50% 강화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제 기반시설은 꼭 암기는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을 예상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도로율이라는 게 도로율이 20% 기준에 20% 미달되는 경우, 상업지역의 도로율은 그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상업지역이 많겠죠, 도로율이. 녹지지역은 적겠죠. 그런데 법정 도로율의 20% 미달되는 지역. 근데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때,
개발도 관리 정하고 수도나 하수도가 현재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2년 이내에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개발률도 관리 정해요. 학교가 2년 이내에 학생 있죠,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년 이내에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곳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무슨 행위를 제한할 때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불분명하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정할 때 거기가 어렵지. 이쪽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규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다른 지역과 경계를 명확히 할 거라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경계를 명확하게 할 것, 이런 말, 지문에 맞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숫자라든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런데 암기는 못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20%, 여기는 2년, 여기는 2년 20% 막 이렇게 외우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면서 읽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거상업공업적이다 하는 거, 얘가 한다는 것도 같이 나올 수 있고, 국장 도지사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특별시장 군수가 했을 때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장군수 도지사의 승인 안 받아요. 다 자기의 고유한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용적률 50% 강화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군수가 어디가 대상이에요? 주거상업공업지역 중에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건폐율 용적률, 이게 조례로 정해준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한다. 강화 적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제 컨디션 좌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컨디션이 나쁜 분들은 실력, 아프면 아는데도 깜빡깜빡 틀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관리를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수면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잘 하셔야 돼, 이제. 근데 용적률 최대한데 얼마까지 강화한다? 50%. 그러니까 건폐율 강화 적용한다.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건폐율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 말 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이제 대통령령이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다음에 해당될 때 가나다라마 있는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나마 빌딩이 올라가는 거라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용적률을 50% 강화 적용하고. 불행히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이 있는데 그 도로율이 만약에 상업지역이 30%다. 그러면 30%보다 더 적을 때, 그 20% 미달할 때, 이럴 때 정할 수 있고. 근데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향후 2년 이내 수도 또는 향후 2년에 하수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곳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이 그때그때 또 거기에 사는 인구가 바뀌면은 하수 발생량, 또 거기에 있는 무슨 그 개발 정도가 바뀌거나든가 그런 각광받는 정도가 다를 때는 도로 같은 거 부족한 현상, 이럴 때 자꾸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마다, 5년마다 이런 말 없어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도는 시시각각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평내 후평역이 인기가 많아서 차가 막혔는데 여기가 다른 곳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여기가 인기가 없어지고 그곳이 개발이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이제. 젊은 사람도 전부 그리 놀러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도로율이 지금은 부족한데 어쩌면은 6개월 있다가 한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해서 용적을 강화했던 것을 다시 이제 완화하는 것보다 이제 강화하는 정도를 좀 낮추거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1년마다 5년마다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렇게 많이 개발된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여기는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 부족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뭐 하나씩 뜨문뜨문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건축물 여기가 뭡니까? 이 기반실이 부족할 수 있는데 왜 부족한가 보면은 이제 이런 노란색 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부족할 수 있죠. 지금 새로운 건축행위가 생겼잖아요. 근데 건축행위 중에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신축. 내가 너무 그림을 잘못 그렸나? 이거 뭐예요? 증축.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신축. 신축. 신축이잖아 이거. 개축, 재축은 종전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이거 커졌잖아, 저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겼다. 이거 뭐예요? 이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거 뭐예요? 개축 또는 뭐 재축.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거 이용하던 도로 그냥 이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네들 상관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중에 건축물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뭔가 행위를 한 사람들 아니요. 책임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때문에 도로가 또는 학교가 하수도가, 수도가,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소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러한 비용들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죠? 얘는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그 논리적으로 그냥 개념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자, 개발도 관리구역 외가 아니고 위의 지역에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거 아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딱 그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주상공 외의 지역에 지정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주상공이어도 이렇게 된 주상공이 있고 아직은 이러한 주상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상공이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녹관능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지정하는가 하면 행위자. 왜 이러한 행위들이 자꾸 사람들이 생기느냐?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될 때 이러한 행위를 사람들이 많이 하겠어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될 때. 그동안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용도구역으로 정했다라든가, 이런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건폐율이 50이었는데 75로 완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을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항상 개발이 많이 진행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이거든요. 우리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켰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곳에? 완화 또는 해제되는 것. 이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것은 앞에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이런 말들은 여러분 몰라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또 용도 지역의 변경이나 용도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해제 완화 해제가 안 되어도요. 용도정 그대로예요. 뭔가 완화되는 거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주거지역인데 조용하게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양주시 주거지역인데, 근데 그 옆으로 이제 남양주시청이 옮겨가게 되면 개발 행위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 기준 요건이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이 말은 틀리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입속에 완벽하게 딱 익숙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전전년도보다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이 지역을 봤더니요. 그 인구 증가율이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특광별별 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남양주시는 5%였는데 인구 증가율이 작년도에. 근데 이 지역에 6% 인구가 증가됐다. 그럼 남양주시 인구 증가율 5%보다 20% 이상 높은 거예요. 6%니까. 전에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해당 자치단체가 인구 증가율이 5%대 30%다. 인구 증가율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20%가 아니고 25%포인트니까 그건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건 몇백 퍼센트 높은 거예요. 이거보다. 네, 뭐 그렇게 계산을 엄격하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얼마 이상 높아요? 해당 자치단체보다 20%. 그리고 개발 행위가 얼마 이상 높아졌어요? 20%. 숫자는 20%예요. 다. 그래서 전년도 인구자 여기에서 개발 행위가 재작년에 100건이었었는데 작년에 120건이 됐다 이 말이고요. 아까 또 여기 밑에 말한 것은 남양주시가 5%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 지역은 뭐 6%, 7%, 뭐 10% 늘었다 하는 거. 그럼 이제 행위자니 완화 해제돼도 개발 행위가 많을 것이고, 요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개발 행위가 많은 곳이고 현재 지금 많고 있죠. 이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숫자 물어볼 수. 여기도 이제 어차피 숫자는 20%였어요. 다 용적률 물론 제일 중요한 얘가 용적률 50%고 20%. 여기가 이제 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반시설 무슨 기반시설을 이러한 행위를 이 행위부터 할게요. 행위 무슨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죠?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시켜요. 만약에 건축 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건축 중에서 특히 신축 증축 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데 200제곱미터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개발되는 신축 증축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죠? 그럴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아래에 있는 하얀 부분이 100이고 위에 있는 게 101이라고 할게요. 200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또 어쨌든 뭐 200을 초과하느냐 이상이냐는 그걸 시험에서 틀리게 안 합니다만은 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1층이 100, 여기가 100이래요. 여기도 100. 여기가 10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때 200을 초과한 행위다. 그런데 초과하니까 또 숫자를 더 써야 되겠네. 201 할게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어느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까? 301에다 부담시킨다. 201에다 부담시킨다. 201. 아까 봤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그냥 조용하게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부담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새로 이 노란색이란 그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한 규칙 사유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 얼마에다 부담시켜야 돼요? 301. 그럼 이제 이 사람 얼마 부담시켜야 돼요? 201. 그죠? 이거는 원래 있었던 면적이잖아요. 100은. 그죠? 200일. 자,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이렇게 읽은 말,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장에 나왔을 때 그 말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 여러분들 섞여가지고 헷갈려서 안 돼요. 자, 이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했어요. 그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다. 그런 것들은 개축할 때 부과 안 시킨다라든가 증축할 때는 증축 면적만 포함된다라든가 하는 것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왜 그런가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과시키고 이거 관련된 이제 공식에 대해서 기본 강의 시간에 막 간단하게 한번 했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안 쓰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이 연면적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할 사항이 건축물 여기 200일 증가했고 여기 200일 증가했어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도로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똑같진 않아요. 뭐냐면요.
이걸 증축한 사람은 이거 일반 음식점을 증축했고 이걸 단독주택을 증축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에서 똑같이 면적이 늘어났어도 누구 때문에 더 도로가 많이 사용될 필요가 있겠어요? 일반 음식점. 그런데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하는 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이렇게 해서 나온 곳에 또 곱하기를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유발 개수는 숙박시설 하게 되면 얘는 1.0.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되는데 숙박료 이게 의료시설 0.9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발개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다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민간 우리 이제 공공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100분의 20 부과시키는 겁니다. 얼마 부과시켜요? 100분의 20. 그러니까 주택법이 좀 이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걔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 다 퍼센트로 거의 통일을 했어요. 여기도 20% 했으면 100분의 20도 20%할 것이지 여기는 20%도 거의 100분의 20 해놨어요. 어쨌든 20%, 100분의 20 그렇습니다. 당연히 용적률은 얼마? 50%. 그래서 민간 부담률은 얼마다? 100분의 20 부담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런 그 비용을 우리가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사용 승인을 안 해줘요. 건축물을 주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땅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이나 땅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지 않대가 돈이나 땅이나 같다. 부동산 공법인데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대신에 땅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나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2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니면 올해 내가 못 내겠어요. 6월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면 1년, 내년에 낼게요. 1년 연기하거나 아니면 올해 절반, 내년에 절반 이렇게 분할 납부, 2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 심의도 거쳐야 되겠죠, 당연히.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반시설을 여기다 무슨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럴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설치 계획. 도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학교, 수도, 하수도 하는 것은 여기서 있던 거, 여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녹지라든가, 녹지, 공원, 폐기물 처리설 용지 이런 것들, 이런 폐기물 처리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암기는 완벽하게 안 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해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죠? 도로 필요한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동안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진입도로 이것도 넓혀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설치하는데 우리들이 100분의 20만큼 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얘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것도 내야 돼요. 진입도로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학교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다 만약에 대학을 하나 만들어요. 대학 만들 때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우리 아들 못 갈 건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대학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연결도로, 진입도로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런 것도 있다 읽으시면 되겠어요. 완벽하게 암기 안 해주세요. 이걸 단독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는 거라면 외워야 되겠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쉽지만, 이까지 하나 외우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엄청 많은데,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제 진입도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틀리게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학이 답으로 처리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대학이 또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기본적인,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봤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도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상 군수 개발묘토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했어요. 외의 지역.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것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꾸 전체로 비교할 때 자꾸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자꾸 드려야 돼요. 안 틀려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는 틀려도 돼요. 그런 오히려 틀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집착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났을 때 안 틀려야 된다. 진입도로 포함한다. 공원, 녹지,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른이라고 써놨네. 이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그래 따른 학교. 이건 제외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교육기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일 때 이제 그것을 대학이라고 그냥 옆에다 같이 써줘요 보통. 자, 다음에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나 하수도를 포함한다. 있고 폐기물 처리설 등등등이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객에서 정하는 시설,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객에서 정하는데 다음 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되는 거. 법령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되거나 해제가 됐다. 또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또는 용도 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행위 제한이 또 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가 됐다라든가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건 어쨌든 앞에 있는 그런 사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 사유를 이제 말을 이제 이야기해서 위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기억을 못 해도 뒤에 있는 거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 또는 해제되는 것.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정해야 돼요.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지정해야 돼요. 인구 증가율이 몇 % 이상 높아요? 개발의 허가 건수가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싶으면 남양주 시장이 야 여기는 해야 되겠다면 스스로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완화, 해제 20% 지정해야 된다. 주민 의견 들으라고 했죠? 얘는 개가 아니고 기예요. 기. 어떤 충청도 분들 중에 개하고 기를 발음을 구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있어요? 개를 기라고 따던데 우리 친구 누나가 개순인데 기순아 그러고 개하고 기를 구별 안 하시던데 충청도 분들은. 근데 요거는 개가 아니에요. 뭐요? 기잖아. 기.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개만 안 듣는 거예요. 개 중에서 한 마리가 말 잘 듣게 됐죠?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땐 들어요. 이제 개 기억 못 해도 되는데 이제 작년에 그래 답이 이걸로 나왔어요, 실제로. 다음 중 주민 의견 청구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은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올해는 답이 아니에요. 올해 혹시 내면 개발 행위 허가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단독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문 중에 나오죠. 지문 중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래서 주민 의견만 잘 보시면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그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 다 도시군계획 사업을 옆에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알짱알짱 하면 안 되거든요. 알짱알짱 너무 좀 말이 이상하겠나? 어쨌든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 조건을 붙일 때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것은. 걔는 주민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 다른 말은 들어요. 듣긴 해요. 주민의 말을 안 듣는다. 물론 자꾸 또 틀려야지 또 내가 와서 또 다음 달에 강의하지. 안 틀리면 다음 달 강의가 없어져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나 강의 열심히 계속 하라고 틀려주고 있네.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훨씬 많은 하는 게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에는 뭐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눈에 딱 보이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곳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겠죠. 다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닐 거거든. 도로 수도 같은 게 여기 있네. 도로 수도 같은 게 넘치는 곳도 있고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느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인데 이 계획을요 구역을 청하고 나서 1년 동안 수립 안 하면 1년 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예요.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1년 안에 여기서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여기에 뭐 도로 이런 거 썼잖아요. 도로, 수도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계획이 뭐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얼마 안에 수립하라고요? 1년. 안 그러면 1년 된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는 분이 맞출 확률이 많아요. 복습은 일기 쓰는 거하고 비슷한데 일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안에 수립하라고 했어요. 3년이거든요. 3년. 여기는 1년. 좀 까다롭지만 도시개발법에 하면 2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렇다 지금 정리 안 되지만 또 이제 공부한 다음에 7, 8을 90에 가서 이제 말하면 1, 2, 3 하면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들. 물론 그 전에 이제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할 때 그 전에 이제 공법을 꽈라고 면해놔야 되겠죠, 모의고사에서. 그때 막 1, 2차를 다 하는데 6월에 모의고사 왔더니 37.5를 맞았다. 그럼 이제 내년에 저를 만나야 되고 올해는 이제 1차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 그때 가서 그런 분도 없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열심히 한다. 일기 쓴 사람 맞춰요. 일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 이걸 헷갈리긴 안 해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계획. 이 두 개를 막 섞어놓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이제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여기에 개발해야 하는 자에게 어느 기반시설을 어느 만큼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에요. 비용 문제고 이건 어느 시설을 할 것인가. 물적인 문제면 이건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구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걸 1년 안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는 틀리게 안 해요. 이제 기반시설 계획 얼마 안에 수립해야 돼요? 1년 안에. 이거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가고 있죠? 그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는 틀리게 안 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내더라도 그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서 만약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저야 강의니까 이거 하고 이건 듣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반시설에서는 무슨 구역 정할 때 계획 수립할 때 듣는다.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볼게. 주민의견 받고요. 1년 하는 거 받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번부터 읽을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여기다가 도로, 공원 같은 거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도로 등을 설치하는데 합리적인 그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규모가 꽤 커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요. 그럼 여기 설치하는 도로 같은 것들이 상당한 큰 규모가 돼요. 이런 거 설치하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규모 작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가 없어도 되는데 제가 거기 공부한 적 있었죠. 이거 규모 커요. 도시군 관리를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따라서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겠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수립해놓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 안 해요. 그럼 도로 설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건 서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외우면은 이거 알았다가도 지금 볼 때는 알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가 까먹거든요. 얘는 최근에 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번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면 그곳에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겠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 정했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럼 여기에는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지역의 용건, 용이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필요한 도로, 수도, 하수도 하는 내용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약에 수립한 경우에는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게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정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얼마 이상? 10만.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 한 6개월쯤 있다가 옆에서 2만, 그 옆에서 3만, 그 옆에서 10만, 그 옆에서 또 3만 해서 쭉 연달아서 이 평내 호평에서부터 화도 쪽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쳐요. 점차적으로. 그럼 따로따로 해서 10만씩 끊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 전체를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게 되면 도로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할 거. 틀리게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것이 아닌 것은 경계가 분명하도록 할 것.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에 내서 다른 건 나올 수 있지만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10만밖에 없어요. 10만. 1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 하도록 한다? 10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10만 여기 뭘 또 만들어야 되겠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10만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자, 무슨 행위에 대해서 부과시킨다고 했어요? 건축물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신축, 증축 행위. 얼마를 초과할 때 연면적이 200을 초과하는 거. 그 앞에 있는 괄호에 있는 것은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됐다 싶으면 문제 풀면서 관련된 문제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든 뭐든 간에 좀 어려워요.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서 부과를 시켜요. 기존 건축물을 빼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시켜요.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그랬어요. 자, 누가 납부하느냐 하면 이제 신축, 증축 행위 하는 자인데 이게 신축, 증축.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그걸 이제 남에게 맡겼어요. 그 도급할 수 있잖아요. 도급. 위탁할 수도 있죠. 남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심부름 한 사람이 내야 돼요. 내가 맡긴 사람이 내야 돼요. 맡긴 사람이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위탁하거나 도급한 자. 도급의 반대가 수급이잖아요. 일 맡은 사람. 위탁의 반대가 수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고 이제 위탁 도급한 자. 당연하고요. 2번이 조금 이제 처리가 그 지문에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 증축한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요. 신축 증축한 행위자가 부담해야 돼요. 행위자. 가끔 문제집에 여기는 신축, 증축을 이제 다른 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로 쓰면 헷갈리니까 안 할게요. 이제 그럴 거 있는데 그 법을 전체로 연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연계를 잘못해서 다른 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이건 잘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다른 말 쓰면 뭐 다른 말 써서 틀리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 2번 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 증축했어요. 누가 부담한다? 행위자. 토지 소유자 아니고 행위자. 다음에 3번은 그냥 줄긋지 말고 읽어볼까요?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했어요. 그럼 누가 당연히 승계한 자. 그거 쓰는 사람이 되는 거, 쓰는 사람이. 건축물 건축에 쓰는 사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표준시설 비용,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얼마 들어간다 비용이 있어요. 용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더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면적 얼마 신축 증축했는가 이거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용지 환산 개수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 부담률 얼마? 20%. 100분의 2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0%.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공식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여기서 볼 것은 민간 부담률 100분의 20. 표준시설 비용은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국장. 똑같은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주택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그게 택지 비용과 그리고 이제 건축 비용이 있는데
표준 건축비용을 기본형 건축비를 누가 고시한다? 국장이 고시한다. 국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부과대상 토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물납, 돈, 금,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이제 어떤 대물, 물건으로 납부한다 해서 물납 이렇게 말하는데 토지나 비슷한 그 부과대상 토지나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좀 사정이 어려울 때는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1년 연기하거나 내년에 낼게요. 아니면 올해 일부 내고 내년에 일부 내고 2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별사항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 여타 지역을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부담하는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부담한 비용은 어디서 써야 돼요? 그 구역 안에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나 기반시설 설치란 용지 확보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회계라고 해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써라 이거나 그 안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써라 이 말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같은 연관성을 가진 말이에요.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그러니까 숙박시설 하는 걸 가운데 했죠? 숙박, 1박한다 이러면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1박하죠. 의료시설은 숙박료, 바로 아래 있죠?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위락시설. 그러니까 숙박과 위락이 얘가 좀 저 뒷골목에서 친구처럼 잘 어울려 다닐 때가 많아요. 규제할 때 얘를 둘 같이 규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량 청소년 간에도 서열이 있죠. 누가 위에 있어요? 위락이 위에 있죠. 그래서 숙박 위에 위락이 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틀로 해서 몇 가지 더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박시설, 의료시설. 건축법에 가면 얘가 건축법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영업시설군에 있는데 이건 교육복지거든요. 교육복지. 건축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숙박료, 의료시설이 있어요. 교육이니까 여기는 노교수야 하는 게 있어요. 노교수야.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 그리고 이제 교생, 주동 해서 이제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인데 주거 업무에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교정시설, 업무시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노교수야는 이거 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0.7.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 얼마예요? 의료시설 0.9인데 얘네들은 0.7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이건 얼마예요? 0.7. 0.7. 노교수야 얼마예요? 0.7.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에 1종, 2종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여기 없고 도망갔어요. 위로. 어디 갔지? 여기 영업시설에 숙박시설 하는 게 있었는데 숙박시설. 숙박 그리고 이제 건축부에는 숙박시설 바로 위에 위락시설인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위락시설. 왜 떨어졌냐면 숙박 위에 1, 2위가 있거든요. 1, 2위. 1종 근생. 2종 근생. 있습니다.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1.3, 1.6 그리고 2.1 이렇게 있어요. 판매시설은 여기 있습니다.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영업시설군에 여기 같이 있는 건데 여기 더 위에 있어요. 1.3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하는 것이 1.4에서 여기 있고 관광휴게시설 강의 안 했는데 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또 답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관광 휴게시설 1.9에서 여기 있는데 이건 강의 안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해서 뭐 다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70%쯤 맞을 것이다.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특이한 거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이제 공장은 하나가 아니고 뭐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안 됩니다. 이제 자.
다시 보죠. 한번 속박설. 그 위에 1, 2위가 있죠. 1, 2위. 1, 2위. 일종근생, 그리고 이종근생, 위락설. 그리고 일종과 이종 사이에 문화 집회설, 종교시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 한 것더라도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 몇 개 까먹더라도 확실하게 어려움풋하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라도 확실하게 하자. 요리설 0.9, 단독 공동 업무시설, 노교수야, 장례시설 이런 데 0.7. 담배하고 종이공장은 뭐 좀 재밌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것들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거 할 때 농담을 삼아 제가 담배는 더러우니까 잘 안 씻어 얘는. 안 씻으니까 수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잘 안 씻으니까 기반시설 유발기에서 부담을 안 해요. 많이. 유발기에서 낮을수록 부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이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려면 수돗물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부담해야 돼요. 많이 쓰니까 많이 부담시켜야지. 뭐 그렇게 해서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금속 무슨 비금속 제조 공장 강의하지도 않는 것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걔네들 진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보자. 작년에 뭐 단독문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단독문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올해 지문 중에 하나 정도 끼어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는 뭐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46페이지 시간이 좀 됐는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